익숙한 사람 3명이랑 안 익숙한 사람 1명 나오죠. 뭔가 이 페이지를 넣어놓은 건 이 4명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요? 기업가. 이런 훌륭한 공통점은 처음 나왔어요. 보통 사람, 남자. 이거 이외에 나온 적이 없는데 기업가.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기업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찾는 거는 이제 4명 다 미국 나이로 만 20세 때쯤 창업을 했어요. 저 몇 년생 같아요? 님이 다 아시는 분이 있군요. 네. 그래요. 88년생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나머지 3명은 이제 세상을 이미 바꾼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스토리의 시작이고요. 뭔가 이제 거창한 꿈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처음부터 체할 것 같으니까 밥도 먹었는데 좀 가벼운 얘기로 들어가서 내 어릴 적 꿈은 뭐였을까? 저예요. 보통 웃던데. 저렇게 해맑을 때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꿈은 뭐였을까요? 어릴 때 꿈 뭐였을 것 같아요? 대통령. 일반적이죠.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뭘까? 네? 세계정부. 약간 유사해요. 원대하시네요. 얘였어요, 얘. 어릴 때 꿈이었어요. 전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 하여튼 기억이 나요. 집에다 맨날 말하고 다니는 나 울트라맨이 될 거다, 크면. 세계 정복은 아니고 이제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놀이터 가면 옛날에 저글링이라는 거 같아요. 이렇게 돼서 막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거. 실험을 해봤죠. 울트라맨은 날아다니잖아요. 세계를 지키려면 날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위에서 한번 뛰어내렸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겠죠. 한번 병원에 간 이유라 사람은 날 수 없구나 라는 교훈을 깨닫고 아쉽지만 이 꿈은 접어야겠다. 만 5세 때였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구나. 뭐하고 사나. 만 5세 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는 특이하게 바둑을 뒀어요. 어렸을 때.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이고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학부는 카이스트 나왔는데 학부를 간 친구들 중에 늦게 시작한 편이고 중2 때까지는 바둑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중2 때까지는 바둑 프로기사가 목표였고 공부를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바둑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좀 많이 뽑는데 저 때만 해도 바둑 프로기사가 1년에 한 5명? 6명밖에 안 뽑았어요. 전국에서. 근데 밥 먹고 바둑만 하는 사람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의외로 많은데 그 5명, 6명 안에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서울대, 의대 수십 명 뽑잖아요. 5명밖에 안 보여요. 전국에서. 그리고 바둑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세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바둑을 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해서. 근데 저랑 이제 대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막 4교시만 끝나고 바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충암중학교나 이런 바둑 전문학교 지원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애당초 그냥 바둑 공부만 하거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1, 2학년 되니까 점점 뭔가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옛날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될까? 또 고민하죠. 아씨 어떻게 하지? 이 뭘까요? 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88년생이라니까요. 나이는 아니죠. 네. 똑똑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거 하면 나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씁쓸해하는데 한국 나이로 24이거든요. 어쨌건 점수예요. 시험 점수 100점 만점이고요. 저희 누나들은 공부 잘했어요. 저희 누나들이 큰 누나가 이대를 나왔고 작은 누나가 연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누나들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9살, 5살 그래서 누나들이 시험지를 갖고 오면 어릴 때 이제 항상 1등 뭐 100점 이런 게 갖고 오니까 저는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시험 다 잘 보는 거구나. 100점 기본 뭐 이렇게 90 이상은 당연히 맞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다 중1 때 딱 시험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네. 집도 어이가 없었죠. 집에서도 이런 점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등수도 이런 등수를 본 적이 없는 집이었는데 저걸 딱 맞고 나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바둑도 경쟁에서 뭔가 밀려나는 것 같은데 시험 점수는 이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는 원래 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 학부 전공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1 때 저 시험 점수 받고 앞으로 바둑을 계속 할 거냐 공부를 할 거면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바둑은 너무 그 길이 좁은 게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응용 범위도 적은 게 있긴 있어서 그냥 취미로 하자라는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좌절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하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뭐 저런 표정으로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뭐 정말 뭐 늘 물어보지만 사람들이 뭐 늦게 공부 시작했는데 어떻게 갔냐 뭐 답을 할 수 있는 건 운이 좋았다는 말밖에 없고요. 저는 일반고를 나왔고 일반고에서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갔는데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를 저 때만 해도 이제 가는 조기 졸업 전형이 있는 것 자체를 많이 몰랐고요. 틈새 시장이죠. 많이 모르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연대, 서울대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오는 정년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있을 거예요. 과학고 아니더라도. 저 때만 해도 카이스트만 됐어요. 포항대 같은 경우도 됐는데 포항대는 가려면은 고3 시험을 미리 땡겨 쳐야 되는. 근데 저 때는 이제 카이스트는 그냥 붙으면 고3 시험 필요 없이 바로 붙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랄까 너무 지겹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능을 3년 동안 공부하는 거잖아요. 너무 지겹다고 생각을 했고 몸도 되게 안 좋았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1년이라도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를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카이스트 가겠다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 정말 카이스트에 가게 됐어요. 그게 목표였죠. 고등학교 때 목표 카이스트밖에 없었어요. 뭐 아무 생각 없었고. 근데 가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이뤘잖아요. 목표를 이뤘는데 카이스트만 생각을 하고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카이스트 왔어. 이제 그다음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했어야겠지만 이제 공부 잠깐 밀어놓고 이제 뭘 할까라 생각을 했었죠. 대학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하시죠, 대학생활. 시험을 보러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이없게 사고가 나요. 이게 사고가 되게 웃긴 사고인데 자전거를 타다니 혼자 넘어졌어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 팔이 박살이 났고 여기 흉터가 있는데 전치 10몇 주 나왔고 얼굴 앞관절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살았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웃긴 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넘어졌다는 건데 왜냐면 학교의 소문은 그 옆에 지나가던 차를 타고 가던 분이 저를 이제 케어해줘서 119에 신고를 해주셨거든요. 학교의 소문은 그분이 저를 쳤다고 소문이 다 났죠. 왜냐면 그럴 리가 없다. 혼자 넘어졌는데 저렇게 다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은인을 되게 뭐랄까 배은망덕의 거의 표본이 됐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팔 부러져서 깁스하고 근데 여기 금 가서 입을 묶어놨어요. 너무 이게 금이 가서 이게 무너지면 평생 못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빨에다가 다 쇠를 받고 여기다 고무줄을 묶어놨어요. 하품도부터 이렇게만 하고 한 달 동안. 그리고 시험 첫날이었어요. 그날이. 대학 입학하고 시험 첫날. 시험 7분 전. 미적분학. 하나 못 봤죠. 시험. 뭐 볼 수가 없죠. 수술했으니까. 애들 화학 시험 볼 때 저 수술했고요. 깨어나서 물리 교수님이 안 오면 F라 그래서 마취하기 덜 깼는데 가서 시험을 봤어요. 왼손으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요지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정말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박아서 여기가 금이 간 건데 여기를 박았으면 죽었대요. 뇌진탕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 죽었으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시험 5분 전에 한 생각이 뭐 있겠어요. 아 이제 시험이다. 첫 시험. 이 내 인생의 마지막 생각인 거야. 너무 씁쓸하잖아요. 웃기지만 되게 생각해보면 약간 섬찟하게 돼요. 심지어. 그게 내 마지막 생각이면 너무 뭐랄까 씁쓸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생각이 들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 뭐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이런 걸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날 또 절실 실감했죠. 진짜 마지막일 수 있구나. 시험 보러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든 죽을 수 있겠죠.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비행기가 아니길.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제가 지금 다 현역 대학생이시죠.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전공 수학 말고 부전공 2개에서 이제 과 3개 했고요. 그리고 15개국 정도 여행했었고 동아리 4개 했었고 외부 활동하는 거 서울에 사는 것도 다른 학교 막 이제 8개, 10개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한 3, 4개 했었고 뭐 해외 서머스쿨도 갔다 왔고 뭐 있지? 조교장도 했었고 뭐 아르바이트도 뭐 웬만한 건 다 했었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라는 거에 대한 표본이 될 수 있게 모든 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말쯤 되면 모두가 하는 고민이 찾아오죠. 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질문, What's next? 이제 대학이 끝나가니까 뭐라고 살 건가? 다시 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뿐이지 뭐 딱히 방향성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남으면 약간 병처럼 그 시간에 그냥 일을 집어넣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미팅 있고 일이 있게. 그러니까 학생인데 거의 학생 같지 않게 그냥 뭐 조모임이 하루에 6개씩 있고 막 수업을 막 28학 점 듣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학기에. 그런 식으로 밀어 넣으니까
약간 그냥 자신을 계속 한계에 밀어붙이는데 딱히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약간 병인 거예요. 시간만 그냥 계속 일만 넣는 거예요.